당신은 요즘 밤마다 뒤척이지 않으십니까?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마음은 더 분주해집니다. 방 안은 고요한데 머릿속은 하루 종일 쌓인 걱정으로 시끄럽습니다. 자식의 건강, 은행의 통장 잔고, 내일 일어나야 할 약속까지 몸은 피곤한데도 잠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이처럼 노년의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깨지고 낮 동안의 활력이 사라지며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면증 자체가 노화의 당연한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 뇌와 신경의 균형, 작은 환경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놀랍게도 귀 옆에 아주 작은 한 점이 뇌를 안정시키는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잠이 들지 않아 애써 뒤척이는 순간 그 점을 살짝 눌러주면 긴장된 신경이 풀리고 호흡이 한결고르게 변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과 함께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귀 옆 이곳을 눌러 수면을 되찾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실제 어르신들의 경험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면의 밤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고 바로 당신의 귀 옆에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불면증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고 얕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이 잠 못 드는 그 순간 몸속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밤이 깊어도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멜라토닌 감소가 불면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고 보충제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즉, 단순히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감정의 잔향입니다. 낮 동안 겪은 일들이 밤이 되면 되살아나 마음을 어지럽히지요. 특히 은퇴 이후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외로움이나 불안이 커지면서 잠자리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어르신은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만 되면 자식 걱정이 밀려와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을 드셔도 잠깐뿐이었지요. 결국 이분은 명상과 간단한 지압법을 함께하면서 조금씩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의 흔적입니다. 커피나 녹차 한 잔, 저녁 늦은 운동, 잠들기 직전까지 보는 스마트폰 불빛, 이런 작은 습관들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 어르신들은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뇌에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내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점은 불면증이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혈당이 오르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즉, 불면증은 고혈압, 당뇨, 치매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 못 드는 밤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몸 전체의 건강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복합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요. 다음으로 이 메시지를 잠재울 수 있는 귀 옆의 작은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당신의 뇌를 달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귀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한 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귓불을 살짝 만지면 기분이 편해진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 근처에는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전통의학에서는 이문, 알문 또는 침혈점으로 알려져 있고 현대의학에서도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로 주목받습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긴장된 교감신경이 누그러집니다. 교감신경은 낮 동안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작동하는데 잠을 자려면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귀 옆 이곳을 누르면 마치 스위치를 전환하듯 교감신경의 긴장이 완화되고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힘을 얻습니다. 그 순간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이 조금 더 천천히 뛰며 뇌파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 한의학과 현대 신경과학이 이 점에서 서로 만난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문혈을 눌러 두통이나 불면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반면 현대 연구에서는 귀 주변의 미주신경 자극이 수면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학자마다 세부 설명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귀엽 자극, 피, 뇌의 안정, 수면 개선이라는 큰 흐름에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물론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귀 옆 자극이 확실히 수면 시간을 늘려준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이 지압법으로 실제 도움을 얻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밤 귀 옆을 5분간 눌러주면서 새벽 3시에 깨던 습관이 사라지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손끝으로 귀 옆을 가볍게 눌러보셨습니까? 지금도 그 자리에 손가락을 올려 살짝 압박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괜찮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의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곳을 어떻게 정확하게 찾고 얼마나 눌러야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옆 지압법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누른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위치, 올바른 압력, 올바른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찾는 법입니다. 귀를 살짝 앞으로 접어 보십시오. 귓불 위쪽, 턱 관절이 움직이는 지점 바로 앞에 손가락이 닿을 겁니다. 입을 열었다 닫으면 그 부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느껴지지요? 바로 그곳이 오늘의 핵심 지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문혈, 서양 신경학에서는 3차 신경과 미주신경이 연결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치를 찾았다면 이제는 압력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생기고 신경이 자극되어 긴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검지를 이용해 귓불 바로 앞을 3, 5초간 천천히 눌렀다가 놓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압력은 살짝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힘의 강약을 조절하며 몸이 가장 편안해지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한 번에 5분을 목표로 하지만 처음에는 2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기 전 불을 끄고 이 지점을 천천히 눌러주면 호흡이 고르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눌렀을 때 귀 안쪽이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지압을 하면 마치 뇌에 달라붙어 있던 긴장 덩어리가 풀려나가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잠들기 전 아내가 귀 옆을 눌러주면 그날은 꼭 꿈까지 꾼다며 웃으며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 속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모든 연구가 이를 완전히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체감하는 환자들의 반응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눌러서 기적처럼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천천히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당신의 몸은 반복되는 작은 신호에 반응해 점점 더 빨리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귀 옆 지압의 기본기를 익히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노년의 하루 습관을 짚어보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면증을 단순히 밤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낮의 생활 습관이 밤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가 밤을 편안하게도 혹은 불편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 속 루틴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아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낮잠이 길어집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지요. 사실 낮잠 자체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30분 이상 깊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 잠깐 눈을 붙이더라도 알람을 맞춰 2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 시니어분들의 흔한 습관 중 하나는 저녁 늦게 TV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보다 보면 자극적인 소식이나 화면의 푸른 빛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이제 잘 시간이네 하면서도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잠들기 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시간을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저녁 식사 때 자극적인 반찬, 기름진 고기, 늦은 시간에 커피 한 잔은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숙면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낮에 적당히 몸을 움직여야 밤에 숙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특히 9시 이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경을 흥분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연구에서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가벼운 산책이 노인의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밤의 지압법과 낮의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낮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귀 옆을 눌러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낮에 작은 습관들을 바르게 가져가면 지압법의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제가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8시까지 TV를 보다가 자정이 되어야 겨우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루틴을 바꿔 저녁 9시에는 TV를 끄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한 뒤 귀엽 지압을 하자 몇 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의 하루가 수면에 얼마나 깊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의학과 전통 지압법이 어떻게 만나는지 과학적 근거와 전통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학과 전통은 종종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면증의 문제에서는 흥미롭게도 두 길이 나란히 만나기도 합니다. 귀엽지압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불면증을 뇌 속 신경 전달 물질과 뇌파의 불균형으로 설명합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긴장을 풀어주는 가바, GABA 같은 물질이 적절히 분비되어야 숙면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나이, 생활 습관 때문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때 귀엽 자극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하여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귀 주변 전기 자극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시간을 늘리고 중간에 깨는 횟수를 줄여주었다고 합니다. 반면 전통 한의학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귀 옆에 이문혈을 눌러 기, 피, 피의 흐름을 고르게 하고 머리에 몰린 열을 내려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이 경험으로 얻어낸 지혜이지요. 재미있는 점은 이 설명이 현대의학의 자율신경 균형 회복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자는 귀지압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69세 남성은 수년간 약물로도 해결하지 못한 불면증이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매일 밤 지압을 하면서 점차 약의 양을 줄이고 결국은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뚜렷한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현대의학은 수치를 통해 전통의학은 체험을 통해 각각 불면증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길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귀엽지압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학의 근거와 전통의 지혜,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해보다 안전하고 풍부한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압법을 통해 실제로 잠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이론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와 어르신들을 만나며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병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는 것을 늘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이끌어내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2세의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낮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니 자꾸 낮잠을 길게 자고 밤에는 새벽 3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귀엽 지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손가락 하나로 잠이 올까? 라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자기 전에 5분씩 지압을 하자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한 달 후에는 7시간 이상 연속해서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에게 밤이 두렵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두려움에서 해방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지요. 또 다른 사례는 68세의 이모 아주머니입니다. 이분은 갱년기 이후로 불면증이 심해져서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지압법을 권해드리며 약은 잠을 억지로 불러오지만 지압은 몸이 스스로 잠을 찾도록 돕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들에게 귀 옆을 눌러달라고 부탁하며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약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하는 지압 시간이 가족 간 대화와 애정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몸이 점차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된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은 단순히 몇 시간을 잤는가가 아니라 자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회복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귀엽 지압은 그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즉시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몇 주간 꾸준히 해야 효과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려는 작은 노력이 결국 더 나은 수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지압법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적들, 즉 생활 속 작은 방해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려 애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그 적들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적은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6, 8시간이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커피나 녹차,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더 느려져서 그 영향이 훨씬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TV의 빛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에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70세 남성분은 TV 보다가 졸음이 와서 바로 자는데 새벽에 꼭 깬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전까지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한 뒤 곧장 눕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의 자극이 뇌를 계속 깨워놓았던 것이지요. 이분은 단순히 TV 시청을 줄이고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았더니 훨씬 길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낮잠의 함정입니다. 낮잠을 전혀 안 자면 피곤하지만 1시간 이상 깊게 자면 밤잠이 달아납니다. 의학적으로도 낮잠은 짧게 2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한국 노인들의 문화적 습관 중 하나가 식후 낮잠인데 이것을 길게 가져가면 불면증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의 시간과 내용입니다. 늦은 저녁, 기름진 음식 혹은 과식을 하면 위가 밤새 소화하느라 바빠져서 몸은 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밤에 매운 음식을 먹고 눕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잠에서 자꾸 깨어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간과되는 것은 마음속 불안입니다. 오늘도 잠 못 들면 어쩌나라는 두려움 자체가 잠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잠을 억지로 청하려 하지 말고 귀엽 지압이나 심호흡 같은 작은 루틴을 통해 몸에 괜찮다,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적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은 습관은 작은 변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면증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적들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을 극복하는 길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귀엽지압법도 그렇습니다. 손끝으로 몇 분만 누르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학습합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스스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작은 변화는 수면 시간의 일정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체 시계가 흔들리기 쉬운데 꾸준한 시간표가 뇌와 몸을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의 규칙성이 수면제보다 더 큰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조절입니다. 조명이 은은하고 방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지금은 잠잘 시간임을 인식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침실은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책 읽기, TV 보기, 휴대폰 사용을 침대 위에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작은 습관 루틴입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귀엽지압을 루틴에 포함하면 몸은 점점 더 빨리 이 신호를 수면 모드 전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 환자 한 분은 매일 밤 9시에 족욕, 9시 30분에 귀엽지압을 하면서 10시에는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수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분한 숙면은 낮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심지어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즉, 당신의 하루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물론 나는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단 5분의 지압, 내일 낮 단 10분의 햇볕 쬐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은 인생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변화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선, 즉 언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엽지압법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생활 패턴의 변화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매일 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피로가 지속된다면 단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을 찾아 수면다원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심각한 코골이나 무호흡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잠들기는 했지만 자꾸 숨이 막히며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심장 건강과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귀엽지압법이 보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우울감이나 불안이 심할 때입니다. 불면증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불면증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밤마다 잠이 오지 않으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줄거나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약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혈압약, 호흡기 약 혹은 스테로이드 계열 약은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의사와 상담에 약물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인가 보다 라고 넘기지 말고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5세 남성 환자분은 불면증 때문에 귀엽지압을 열심히 하셨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복용 중이던 약물이 문제였습니다. 약을 바꾸고 나니 지압의 효과가 비로소 드러나면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압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이지 모든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귀엽지압법은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안전성까지 확인했으니
숙면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주는지 수면의 회복력이 가진 놀라운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많은 일을 합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세포는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고 뇌는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 체계는 내일을 대비해 다시 무장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최고의 자연 치유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 면역력 회복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백혈구와 항체가 활발히 활동해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냅니다. 반대로 불면증이 계속되면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실제로 겨울철 진료실에서는 잠을 잘 못 잤더니 감기가 오래간다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입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70대 여성분은 잠을 못 자는 시기에 자꾸 약속을 잊어버려 가족들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면을 회복한 뒤에는 기억력이 회복되면서 머리가 다시 맑아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셋째, 통증 완화입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은 숙면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숙면이 통증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밤에 충분히 자면 몸속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 무릎과 허리 통증이 덜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이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넷째, 혈압과 혈당 안정입니다. 잠을 잘 자면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불면증을 단순히 밤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전신 건강의 핵심 열쇠로 보아야 합니다. 귀 옆 지압법처럼 작고 단순한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수면은 약을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되찾아야 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의 끝을 고요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어떻게 내일을 바꾸는지 그 희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당신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면의 밤, 시계 소리만 크게 들리던 순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그 시간을 우리는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귀 옆에 작은 점을 눌러주는 단순한 동작이 어떻게 몸을 달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시금 숙면의 길로 이끌어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께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상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용한 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부드럽게 드리우고 방 안은 따뜻한 이불의 포근함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귀 옆을 살짝 눌러주자 호흡이 차분히 가라앉고 심장은 더 천천히 뛰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은 하루 종일 쌓였던 무게를 내려놓고 오롯이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귀 옆을 천천히 눌러주며 마음에 괜찮다,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그 활력이 모여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빚어냅니다. 혹시라도 아직 마음속에서 의심이 남아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달라졌다.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언제나 같은 진실을 확인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방해하지 않고 작은 길잡이를 더해주는 것뿐입니다. 귀 옆의 지압은 그 길잡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의 내일 밤이 오늘보다 더 고요하고 더 따뜻하며 더 회복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밤들이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